네, 오늘 제가 맡게 된 강의는 질문과 답변이라고 하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면서 사실은 나의 생각으로 인해서 누군가 이 정보를 주었을 때 굉장히 좀 다양한 질문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질문들이 제가 비즈니스 이렇게 14년을 넘게 해보면서 느끼는 건 참 사람의 생각이 많이 비슷비슷한가 보다라고 느낄 때가 있거든요. 질문이 굉장히 다양할 것 같은데 비슷한 생각을 또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많은 질문들이 있겠지만 그중에 많이 그래도 많은 분들이 좀 중첩돼서 하는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도대체 이렇게 좋은데 왜 네가 전달하는데 이게 그 이 세포에 털이 붙어 있고 그리고 이게 그렇게 대단한 영양소라고 하면 전문가인 의사나 약사가 이렇게 전달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또는 그렇게 좋으면 텔레비전 광고에서 해야 되고 9시 뉴스에 나와야 되고 막 이런 질문들을 참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네트워크 마케팅이니까 너 이거 팔면 얼마나 남아? 또 이런 눈빛으로 바라보실 때도 있고요. 또 판매 방식이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너무 비싼 거 아닐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유통의 흐름을 좀 아시게 된다면 조금 이해가 되시는 부분이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거에 모든 제품을 이렇게 만들고 나면 우리가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고 나면 광고를 통해 가지고 전국 대리점이나 총판 해서 이제 소비자에게 전달이 되어지죠. 이때 많은 유통 단계에서 얻어지는 걸 우리가 유통 마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소비자는 이 유통 마진에서 조금이라도 더 디스카운트 돼서 소비를 좀 줄일 수 있는 금액을 만나기 위해서 할인 매장에 가가지고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만나고 싶어 하기도 하고요. 또 저처럼 좀 일상이 좀 바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를 다니는 것 자체가 사실 시간이 다 돈이고, 저에게는 조금 이런 것들이 좀 불편 요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인터넷 서치를 진짜 좀 잘해요. 50대 중반의 아줌마 치고는 인터넷 서치를 굉장히 빠르게 잘하고 정보도 빨리빨리 얻거든요. 그러면 너무나 쉬운 게 택배를 통해 가지고 우리 집 앞까지 요즘에 구정 설 연휴라서 굉장히 집 앞에 많은 박스들이 오시고 계실 거예요. 이렇게 택배를 통해 가지고 이제는 인터넷 홈쇼핑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은 제품들을 구매하게 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제품을 나는 더 비싸게 살려고 애를 쓴다 하시는 분들 혹시 계세요? 아마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어떻게 하면 같은 상품을 더, 좀 저렴하게. 근데 이게 회사마다 업체마다 예를 들어서 요즘 명절이니까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보면 배, 곶감 이런 것들 많이 선물로 하는데 가격이 어때요? 다 달라요. 왜 그럴까요? 유통 마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가격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유통 마진을 박리담회로 판매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우리가 대형 할인 매장에서부터 인터넷 홈쇼핑 또 뭐 총판에서부터 대리점까지 소비자까지 오는 데는 같은 상품을 어떻게 하면 내가 힘들게 번 돈을 소비를 줄일까에만 연연했었던 이유는 이게 소비자 그룹이 하는 행동이었어요. 그러면 유통업자들이 하는 행동은 뭘까요? 물건을 좀 더 저렴하게 가져다가 유통을 공급하는 그런 일들일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나는 소비자인가? 그리고 또 누군가는 유통업을 하고 있는 주체자인가? 그러면 모든 유통에서 주체자가 누구이고 소비자가 누구인가만 첫 번째 구분을 하기 시작하면 주체자들이 유통 마진을 가져가는 걸 일반적인 여태까지 유통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소비자는 조금 더 저렴한 금액에 공급받을 수 있는 걸 생각하는 게 이제 소비자인 거죠. 그래서 인터넷 홈쇼핑까지는 우리가 유통마진을 주체자들이 가지고 갔다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주체자가 누구냐 하면 소비자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특징이 1번 소비자가 소비자에게 제품을 전달하는 입소문 마케팅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대형 할인 매장, 인터넷 홈쇼핑 아니면 동네 마켓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런 제품을 구매할 때 내 스스로 어떤 생각을 해서 구매하는 것도 있고 일반적으로 아는 제품은 근데 어떤 걸 내가 좀 사야 되겠어 할 때 우리 사장님들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구매를 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대부분 있어요. 많을 거예요. 이런 것처럼 어떤 정보에 의해서 내가 제품을 구매한다는 거죠. 제가 그저께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요. 이렇게 인터넷 서치를 계속 하고 있다가
당근마켓에 정말 100만 년 만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당근마켓에 이런 게 있어요. 동네 생활이라는 게 있거든요. 요즘에 우리 송도동에서는 동네 생활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걸 궁금해할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보기 시작했는데 제가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이 놀랍다라는 걸 그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송도에 맛있는 맛집을 좀 종류별로 알려주세요.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한 분이요. 정말 햄버거 가게, 칼국수, 샤브샤브, 소고기, 돼지고기. 와, 이만큼을 제가 우리 가족방에다가 공유로 올려놨어요. 너무 놀라워가지고. 야, 대한민국 사람들의 이 오지랖 정성은 정말 대단하다. 야, 근데 돈 안 드는 일에 이만큼을 글씨를 막 쓰려면 얼마나 이걸 정리해가지고. 와, 전 진짜 존경스럽더라고요. 물론 저 같은 사람은 그걸 보고 그 정보를 보고 여기가 이렇게 오마카세는 여기가 잘했었구나 뭐 이렇게 보면서 저도 한번 가볼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정성스럽게 올려준 거에 대한 감사는 큰데 그분이 그런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어떤 이익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정말 오지랖 하나는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많은 정보 노출에 의해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정보 노출이라는 건 뭐냐면 소비자가 주체자이다 보니 모든 유통 마진을 소비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내가 먹어보고 발라보고 너무 좋아가지고요. 열심히 누군가에게 제품을 전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유통 마진을 가지고 오는 것을 우리가 소비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소비자에게 환원해주는 시스템이다 보니까요. 가격대는 더 건전하고 아주 건강한 가격대를 가지고 있으면서 광고를 하지 않아도 소비자 스스로가 광고를 한다는 이유로 소비자에게 유통 마진을 주는 것을 네트워크 판매 방식이라고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시대가 굉장히 많이 변하는 것처럼 지금은 유통의 판이 변화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유통의 판이 변화되고 있는 이 시장에서 누군가는 부자가 되는 것을 꿈꾸고 있고 부자가 되는 것을 실현하고 있고 부자가 되는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다단계에 대한 선입견이 있어서 너는 너무 누군가에게 전달할 때 어려워요. 제가 이거 정보 전달했는데요. 다단계 아니야? 막 이렇게 해서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라고 하는 질문들도 참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오해받으신 적 있지 않으세요? 오해받죠. 저는 개인적으로 크리스찬인데요. 제가 정말 복음을 막 증거하려고 이렇게 하면 저한테 많이 들려오는, 많이는 아니지만 이따금씩 들려오는 이야기 중에 무슨 이야기 듣는지 아세요? 이단 아니야? 막 이런 이야기. 근데 저 진짜 이단 아니거든요. 아주 건강한 교회를 잘 섬기고 있는데요. 저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었네. 건강한 교회를 잘 섬기고 계시는 권사님이었네. 이렇게 또 이제 오해가 풀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오해는 사실은 각자 하는 거죠. 근데 진짜는요. 진짜는 오해가 순간적으로 했을지 모르겠지만 진짜는 다 이해가 되어지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제가 누군가에게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전달했을 때 다단계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제가 어저께 사촌 오빠가 돌아가셔가지고요. 장례식장을 저희 남편하고 아들하고 이렇게 다녀왔거든요. 저희 집안에서 제가 가장 막내예요. 그래서 보통 오빠들하고 최하 5년 차이 나고 어제 이렇게 사촌집은 보통 최하 15년, 20년씩 이렇게 차이 나다 보니 어렸을 때 이렇게 되게 다 어른들이었죠. 어저께 차 간 거예요. 그랬더니 마스크 쓰고 들어갔잖아요. 그랬더니 아니 웬 연예인이 들어오는 줄 알았다고. 그래서 막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어제도 느낀 건 10년 전만 해도 내가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할 때 시내 만나지 말아야 돼. 막 이렇게 식구들끼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얼핏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 이렇게 쫙 가족들하고 갔더니 딱 봐도 너무 잘 된 게 느껴졌나 봐요. 너는 뭐를 해도 잘 되더라. 꼭 그랬을까요? 이렇게 사람은 누군가 순간순간이라는 오해라는 걸 다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군가는 이 오해가 아니라 진짜라는 걸 알게 되면서 부자가 되는 방법들을 사람들은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 부자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이요. 남들이 다 하는 걸 해가지고는 부자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남들이 잘 하지 않는 거. 제가 30년 전에 23살에요.
자영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직장 생활을 해가지고는 부자가 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영업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뭐를 할까? 어떤 업종이 좋을까? 근데 그 당시에 굉장히 23살 아가씨가 하기에 좋은, 아이템이 뭐였냐면 레코드 가게.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또 펜시, 선물 코너 이런 거. 그리고 화장품 코너 이런 게 23살 아가씨가 하기엔 굉장히 적당한 아이템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요, 특수성이 없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전을 한 게, 오빠들이 물론 귀금속을 하고 있었지만, 23살 아가씨가 귀금속을 하기에는 어른들만 할 수 있는 품목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냥 이렇게 옆에서 보니까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겁 없이 그냥 그 당시에 4,500만 원을 온전하게 빚을 져가지고, 딱 시작을 했어요. 과감하게. 그리고 2년 만에 4,500만 원을 다 갚으면서, 이렇게 부자가 되는, 20대에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있는, 뭐예요? 친구들은 다 그 당시에 대학 다니고요. 직장 생활하는 상황이었거든요.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선택하기 시작하니까 20대 남들보다 조금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남들보다 좀 저는 조금 월등히 뛰어나게 살고 싶은 욕심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귀금속으로는 내가 인생이 끝날 것 같지 않다. 이거를 한번 제가 프랜차이저로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오빠들하고 이렇게, 딱 모의를 해가지고 뭘 했냐면, 인천에서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창업한 게 귀금속 도매센터라는 걸 시작을 했어요. 저희가 이제 처음 멤버였어요. 대한민국에서 첫 멤버로 다 분양을 해가지고 귀금속 도매센터를 다 오픈을 한 거예요. 한 뭐 300평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때 절절하게 느낀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정말 머리가 좋잖아요. 3개월이 있으니까 부평에다 누군가는 또 귀금속 도매센터, 또 종로에다가도 귀금속 도매센터 이렇게 그럼 나는 도대체 뭐를 해가지고 부자가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희 친정엄마가 늘 저 키울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격증 따지 말라고. 신혜야, 자격증 따지 마. 자격증을 따는 순간 돈 들고 시간 들어. 어떻게 하면 너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가를 계속해서 살면서 생각해야 돼. 끊임없이 생각해야 돼. 근데 저는 사실 많이 못 배웠거든요. 그 시절에 고등학교밖에 못 나와가지고 대학을 갈 수 있는 성적이 되지 않았어요. 그때 엄마가 저한테 늘 해준 이야기가, 야, 나이 50 먹으면 방송인데 이런 얘기 해도 될라나 몰라요? 야, 나이 50 먹으면 있잖아, 신혜야. 배운 년이나 안 배운 년이나 다 똑같아. 어. 근데 이 못 배운 제가 20대, 30대 때는 이 못 배웠다라는 것 때문에 계속 갈등이 되고 목마른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 극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20대, 30대 때 부지런히 좀 책을 읽으려고 노력을 하고 부자들을 만나려고 굉장히 노력했었던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다 똑같은데 뭐가 중요해? 이렇게 제가 엄마한테 질문하니까 엄마가 딱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50 넘으면 돈 많은 년이 최고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지 그걸 계속 생각해야 돼. 돈이 많으면 사랑구실하면서 살 수 있어. 저는 제가 어제도 그 사촌 오빠 돌아가셔서 갔다 오면서 아침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이 차이가 20년 정도 나는 오빠지만 저 어렸을 때 진짜 저한테 되게 잘해줬던 그 자녀들하고 나이 차이가 제가 별로 안 나요. 정말 자식처럼 잘해줬던 오빠였는데 어제 정말 사람 구실 좀 하고 왔거든요. 아, 내가 정말 잘 돼서 참 다행이다. 그리고 이렇게 건강한 만남을 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돈이 있으면 정말 사랑구실하면서 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걸 좀 어제도 느꼈는데요. 우리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정보를 전달하다 보니 누군가가 나한테 다단계라는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정보 전달을 끊임없이 누군가를 건강하게 해주고 누군가를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유통의 판이 바뀌고 있다라는 걸 이야기해주면서 이런 MBA 과정을 통해서 내가 오해했었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오해할 수 있었던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걸 내가 알면 내가 이해해주면서 기다리고 함께하다 보면요. 그런 오해들은 싹 사라집니다. 누구에게나 선입견이 있지만 진짜는 이해되지는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 사장님들이 부자가 되는 방법에 조금 더 저는 귀 기울이고 그런 시간을 보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 먼저 한 사람들이 유리할 것 같은 거예요. 아유, 다단계 다 똑같아. 그거 있잖아. 아랫사람들이 다 윗사람들 좋은 일 시키는 거야. 이런 이야기들도 참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근데 메나테크 비즈니스는 이 보상 플랜 자체가 석세스 어워드 상이라고 해서 굉장히 보상 플랜을 잘 풀어놨다고 해가지고 미국에서 주는 석세스 어워드 이렇게 경제상을 좀 수상하기도 했는데요. 첫 번째, 돈을 투자하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제품을 이렇게 전달하잖아요. 제품을 전달하고 유통 마케팅을 이렇게 전달할 때 누구나 사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누군가는 먹고 그냥 고객으로 남는 거예요.
제가 참 그 어제 사촌 오빠가 너무 고마워서 가족들하고 찾아가기도 했는데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 한참 할 때 고객을 막 이렇게 찾으러 다닐 텐데요. 그 조카하고 저하고 몇 년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근데 그 조카한테 제가 어느 날 찾아간 거예요. 재영아, 클린이라는 걸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이렇게 해서 막 전달을 했는데 그 조카가 정말 오랜만에 아주 어렸을 때 보고 다 성인이 돼서 만난 그 조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10년은 된 것 같아요. 그 얘기가. 고모, 고모가 먹으라고 하니까 내가 한번 먹어볼게요. 근데 사업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 당시에 캐나다로 이민을 간다 그래가지고 사업까지 연결이 되진 않았는데 참 저는 그때 그 감사가 고모가 하는 거고 고모가 권유하는 거니까 한번 먹어볼게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줬던 그 조카가 내내 감사했었거든요. 그러면 누군가는 이렇게 먹고 고객으로 남을 수도 있고 감사한 존재로 남을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거절도 받습니다. 근데 이런 유통을 통해 가지고 내가 설명을 할 때도 있고요. 또 제가 실력이 안 되니까 그 당시에 초창기 우리 배조은 사장님이 많은 고객들을 제 고객들 이렇게 대신 상담을 해주러 다닌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지금 오셔서 이렇게 방송을 들으시는 분이라든지 함께 하시는 분들 중에 내가 아직 실력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 업라인 사장님들이 같이 이렇게 누군가를 만나서 고객들을 만나기도 하고 사업 설명도 이렇게 해주게도 될 거예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경제 공동체의 구간을 같이 걸어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한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돕는 일이지 먼저 한 사람들을 위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다고 해서 유리한 것이 아니라 제가 예를 들어서 제 하부 조직 다운라인에요. PPD 사장님이 두 분이 계시거든요. 한 분은 내과 원장님이시고 한 분은 저보다 더 이렇게 사회생활을 좀 잘하셨던 분이신 것 같아요. 제가 그 당시에 처음 만났을 때 생보사에서 한 달에 5천, 6천을 이렇게 버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장님, 또 원장님, 저보다 PPD 먼저 가실 수 있도록 제가 힘껏 돕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진짜 힘껏 도와서 그분들 두 분을 저보다 PPD를 먼저 보냈어요. 그리고 저는 이후에 PPD를 한 4년 이후에 갔습니다. 결론 제가 원스타라는 거예요. 이게 내 하부 조직을 내가 힘껏 도우면 저도 잘 되고 그분도 잘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한 사람이 무조건 직급을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노력하신 분이 직급을 먼저 갈 수도 있는 보상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남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거 아니냐라고. 그러니까 다 너희들 좋은 일 하는 거잖아. 남 이용해가지고 돈 버는 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메다테크 비즈니스를 통해서 내가 보너스를 받기 위해선 첫 번째 어떤 문제 해결의 솔루션을 갖다 주는 거예요. 누군가를 만났더니 이분이 건강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대학병원에서도 고쳐줄 수 없고 내 주치의도 나를 해결해 줄 수 없는 질병이 있을 때 저희가 이 건강의 정보 솔루션을 통해 가지고 이 세포에 털 붙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세포에 털 하나 붙였더니 인지하고 면역하고 대화해가지고 생체 정보가 완전히 바뀔 수 있는 DNA 구조가 바뀔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이 먹는 것으로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태까지 김치찌개, 된장찌개 먹어가지고는 현재에 난 거예요. 내가 파스타 먹었더니 현재에 난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향후 5년, 10년을 계속 똑같은 음식을 먹었을 때 더 건강해지겠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에게 그동안 김치찌개, 된장찌개, 삼겹살, 파스타 먹고 현재에 나고 현재의 내 건강이 불만족스러우니 일단은 먹는 음식 한번 바꿔보시자라고 해서 제가 메나테크 영양소를 이렇게 전달하고 났더니요. 이분들이 건강에 음식만 바꿔준 거예요. 요즘은 물가도 굉장히 비싸가지고요. 처음에는 클린 그랬더니 보통 80만 원, 100만 원, 120만 원, 130만 원 이렇게 하잖아요. 선뜻 너무 비싼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지만 제가 다시 한번 안내하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 아침에 간단하게 사과를 드시든 점심, 저녁 어디 가서 요즘에 밥 한 끼 먹으려면 막 10,000원, 20,000원 하잖아요. 이런 거 한 달 식생활비를 한번 계산해 보시라고. 마트에 가서 장 봐오는 거 계산해 보시라고. 그러면 시간적인 노력과 경제적인 노력을 생각하실 때 절대로 오히려 이게 훨씬 더 저렴하면서 내 건강의 솔루션을 찾아주니까 문제가 굉장히 가벼워지실 거라고. 일단 한번 만나보시라고. 제가
정말 약속할 수 있는 건 저도 주부지만요. 저희가 인생 살면서 돈 써봤잖아요. 근데 돈 써보니 어떤 돈은요, 10,000원도 진짜 아까운 돈이 있거든요. 10만 원도 평생 그 돈 괜히 썼어. 이런 돈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아마 선생님이 만나서 이 100만 원 써본 중에 평생 기억에 남을 정도로 이 돈은 진짜 내가 잘 썼어. 이런 마음이 드실 거라고 제가 이렇게 건강에 대한 문제 해결을 해드리고, 또 많은 분들이 자영업 하겠다라고 사업하실 때 돈 투자들을 진짜 많이 하시잖아요. 몇 천만 원, 뭐 몇 억 이렇게 돈을 들여가지고 자영업을 할 때 제가 늘 MBA나 이런 교육과정을 통해서 제품도 드셔보시고, 그리고 사업도 알아보신 후에 그때 자영업을 한번 해보면 어떠시겠냐고, 그때 직장을 더 한번 알아보시고 플랜 B로 이걸 알아보시면 어떻겠냐라고, 누군가에게는 건강의 솔루션, 누군가에는 경제의 솔루션을 주다 보니 각 가정의 문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건강이 안 좋으신 가정에는 문제 해결, 또 경제가 안 좋으신 분들에게도 이런 문제 해결을 하면서 제가 누군가를 만나서 도와드리고 있는 거죠. 설명을 잘 못한대요. 그럼 일단 사장님 교육 한번 들어보시고 제가 가가지고 이렇게 한번 안내해드려 보겠다고 열심히 건강을 안내해드리고 경제를 안내해주면서 돕는 일을 같이 하다 보니까 저에게 주로 들어오는 체크, 매칭 보너스는 회사에서 당신이 누군가를 리더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셨네요. 그래서 2D 이상의 리더를 만들 때마다 저에게 주는 체크 매칭 보너스라는 것이 있어요. 결국 많은 업라인 상위 회원들이요,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하부 다운라인을 도와서 함께 수익 구조를 만들어가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돕는 것이 이 일이지 이용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안에 가장 많이 쓰여지는 단어가 감사라는 단어예요. 사장님 고맙습니다. 사장님 참 감사해요. 이 카톡방만 봐도요, 늘 감사가 넘치거든요. 우리 방송을 보시고 현장에 오시는 분들 중에 이 비즈니스를 알아보시는 분 중에 정말 감사가 넘치는 인생을 내가 한번 살아보고 싶거나, 내가 누군가를 정말 기뻐하는 인생, 누군가를 돕는 인생을 살아보고 싶으시다면 메나테크 비즈니스를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성공 확률이 희박하지 않나요? 제가 질문해 볼게요. 인생 사시면서 성공이 나에게 굉장히 가까이 온 경험이 많이 있으신가요? 거의 없어요. 우리는 정말 열심히 삽니다. 왜 열심히 살아요? 소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소비. 돈을 써야 되니까. 돈이 있어야 소비를 하니까, 돈이 있어야 사랑구실할 것 같으니까 정말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성공은 점점 남의 일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골목 식당이라 해가지고 정말 저도 되게 즐겨보는 방송 중에 하나예요. 제가 보면서 저도 자영업을 한 18년 정도를 해봤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자영업자들을 보면서 와, 저렇게 해가지고 성공할 수 있겠어? 그냥 사장님 소리는 듣는데 전혀 성공하지 못하는 답안지 없는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백종원 님이 오셔가지고 이 가게에서 이런 솔루션을 막 제시하잖아요. 그러면 그 가게가 어때요?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백종원 씨가 솔루션을 준다고 다 성공했던가요, 가게가?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성공을 하고 어떤 사람은 성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만 방법을 줬는데 그 방법대로 딱 했을 때 성공의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메나테크 비즈니스도 그렇습니다. 제가 연봉을 이렇게 우리 사회자님이 한 4억대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제 50대 아줌마가 어디 가서 대기업의 이사님도 아니고 대기업의 부사장님, 뭐 사장님도 아닌데 진짜 이 연봉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연봉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는 성공한 솔루션대로, 이 방법대로, 이 시스템대로 비즈니스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솔루션을 이 강의장 안에서 이 강사님들이 전혀 강의료를 받지 않고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있고, 사장님들이 함께하는 업라인들이 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을 100%를 드리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하면 되냐면요, 한번 알려준 대로 하자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길러보셨어요? 자녀들이 엄마가, 아빠가 안내해주는 대로만 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괜찮을 거,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부모가 이야기하는 게 100%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근데 각 가정에 이런 시스템이 흐른다고 해요. 부자 가정에는 부자 시스템이 흐른다고 이야기하고요. 가난한 집안에는 가난한 시스템이 흐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일까요? 부모가요, 부자 시스템에 부자의 언어를 쓰는 가정들이 있어요. 저는
제가 정말 부자 언어를 쓰려고 굉장히 노력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친정엄마가 늘 저한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이 친정엄마가 저에게 굉장히 많은 걸 알려주셨어요. 아,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되겠구나. 저는 별로 잘할 때는 엄마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2학년이면 나 학교 끝나면 엄마가 집에서 날 좀 기다려주고 막 이랬으면 좋겠는데 늘 밖에 계셨었거든요. 근데 밖에 계시다가 밤만 되면 돈다발을 막 이만큼씩 들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 엄마는 어떻게 저렇게 부자가 될 수 있었을까? 계속 엄마를 이렇게 닮아가려고 노력하다 보니 어른이 되고 나니까 제가 진짜 제일 많이 닮아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사장님들이 내 인생에서 롤모델을 한번 정해보세요. 글로벌 리더스 그룹 안에서도 롤모델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사장님들의 업라인들이 이 성공 확률을 또 글로벌 리더스 그룹의 시스템이 성공 확률을 100%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성공하실 수 있고 우리는 경쟁하지 않습니다. 성공 확률이 희박하지 않나요? 해서 부동산으로 또 금융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어때요? 작년에 이 송도에요. 부동산 투자가 어마어마했었어요. 지금 어떨까요? 분양가 막 따블이 된 아파트들이 지금 막 분양가 이하로도 지금 떨어지고 있고 분양가로도 지금 내놔도 매매가 되지 않고 있어요. 주식은 어때요? 이 안에도 주식으로 지금 가슴을 쓸어내리는 분들 제가 표정만 봐도 다 알아요. 우리 집에도 있어요. 네, 다 있어요. 그렇다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어때요? 미국 보험산업국에서 통계를 내보니까요. 미국이 그래도 대한민국보다는 앞서가는 경제 국가잖아요. 여기에 네트워크 마케팅 종사자들이 가장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공 확률이 높은 가장 안정적이고 제가 이렇게 요즘에 책들을 읽어보면 네트워크 마케팅이 안정적이다라고 이렇게 뭐 목사님들이 지은 책이라든지 경제 미래학자들이 지은 책들에 보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솔루션을 한번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세소득, 상속소득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가요? 요즘에 기업을 하고 있다가 이 기업을 자녀에게 주면 어때요? 중소기업들? 상속세 한 65% 내야 되거든요. 이게 주는 게 쉽지가 않아요. 또 부모님들이 증여로 주는 거하고 상속으로 주는 거하고 어때요? 세율이 엄청 많이 차이 나는 당연히 주는 거잖아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도 자산을 만들어 놓는 과정이 있어요. 저는 예를 들어서 연봉 4억을 가져가다 보니까 한 달에 제가 한 4천만 원을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을 건물로 있어야 돼. 건물로. 그럼 건물이 한 얼마 정도 돼야 3, 4천만 원 정도 들어올까요? 건물이. 그래도 강남에 있어야 한 3, 4천 들어오지 않을까요? 그런 건물 소유준 거에 자산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저는 제가 한 달 동안 비즈니스를 하든 안 하든 이 금액에 전혀 리스크가 없고 오히려 늘거든요. 그런데 왜 나와서 일을 할까요? 제가 해보니 너무너무 이 비즈니스가 재밌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한 분이라도 더 이 비즈니스를 재미나고 행복한 비즈니스에 초대하고 싶고 함께하고 싶으니까 이 시스템과 보상 플랜, 회사를 알려드리고 아이템을 알려드리는 이 비즈니스를 함께 만들어가는 그 일에 투자하고 있고요. 또 한 달에 25만 원이라고 하는 이 유자격만 하면 지금의 돈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 달에 유자격 조건이 300만 원, 500만 원이라면 상속을 해줘도 그 자녀가 300, 500만 원을 먹든지 전달하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서 좀 나이가 들어가가지고 자연사로 죽었어. 이제 뭐 이렇게 사고는 하도 많이 나서 이제 사고사 이런 거 안 하려고요. 자연사로 죽었어. 그럼 우리 큰아이에게 갔어. 그럼 그 큰아이가 25만 원만 제 유자격에다가 코드가 바뀌어요. 자녀 이름으로. 실질적으로 메나테크 안에서 비즈니스를 하시다가 자녀가 상속을 받아서 지금의 연금을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제가 저희 큰아이에게 이 비즈니스를 해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저희 큰아이를 제가 공부를 시키려고 없는 살림에 그래도 북경으로 유학 보내가지고 MBA 과정까지 다 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북경으로 가려고 할 때 제가 말렸어요. 한번 이 비즈니스를 알아보지 않겠냐고. 한국 메나테크 비즈니스의 MBA 교육을 다시 한번 받아보라고. 어른이 됐으니까. 너가 북경에서 경무대에서 MBA까지 다 했으니까 그 MBA 말고 한국 메나테크 이 4주 과정을 배워보라고. 요즘에 21세기 비즈니스 돈독 이런 걸 나눈 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북경 MBA에서 3년 동안 배운 걸 이 4주 안에 다 배웠다고. 이렇게 MBA의 시스템이 완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와서 해보니 가슴이 너무너무 뛴대요. 그래서 가슴 뛰는 삶을 안 읽는 거는 너무나 아쉬운 일이기는 한데요. 가슴이 벅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읽을 거라고 꾸준히 생각하면서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이 아이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막 많은 분들이 상속자에서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큰아이에게 너랑 나랑 25년밖에 차이 안 나. 나 100살이면 너 75세야. 그러니까 네가 벌어서 해야 돼. 75세에 상속받으면 너무 우울하잖아요. 스스로 한번 자산소득을 만들어 보라고. 이렇게 사람이 자산인 비즈니스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나는 시간이 없어서 못할 것 같아요. 다 24시간입니다. 누구나. 그런데 시간을 흘려보낼 것인가 모을 것인가는 오늘부터 선택해 보시는 거예요. 저는 24시간 아니라 많은 분들과 함께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요. 24시간이 72시간, 100시간, 200시간 이렇게 시간의 눈뭉치를 만나고 있거든요. 그 시간을 통해서 함께 자산소득을 만들어가고 있고요. 또 인생의 목표 지점이라는 것이 있어요. 배는 등대를 보고 간다라고 하는데 사람은 누구를 보고 가야 될까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무는 큰 나무 밑에서 그늘져서 살아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큰 사람 아래서 더 큰 사람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장님들, 우리 부모님, 학교 선생님, 잘하면서 목회자님, 또 스님, 본인들의 다 멘토가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경제의 멘토를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경제의 멘토를 통해서 내가 2년 동안, 4년 동안 이 시간을 함께 만들어서 죽을 때까지 한 달에 400만 원, 500만 원이 들어온다면 제가 잘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한 달에 100만 원 저축하는 일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한 달에 500만 원을 저축하려면요. 죽을 때까지 쉽지 않은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메나테크 비즈니스를 5년, 10년 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500만 원이 들어온다면 정말 알아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2년, 4년, 10년을 해서 12억 자산가, 30억 자산가, 100억 자산가가 되어질 수 있다면 정확한 내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이 안에서 함께 그 시간을 만들어 보신다면 5년 후, 10년 후는 정말 또 다른 인생이 우리 사장님들을 기다려줄 거라고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또 나는 정말 팔 자신이 없어요. 이걸 갖다 어디다 팔아요? 맞습니다. 저도 잘 판매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세일즈맨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세일즈맨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마음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에 가서 판매를 하는 목적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내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그 사람들이 누군가를 계속 끊임없이 소개해 주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제품을 전달하고 회사를 소개할 때마다 누군가의 마음이 움직여지기 시작하는데요. 이 마음이 움직여지려면 첫 번째 그를 많이 관심을 갖고 사랑해야지 되더라고요. 저는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감사와 사랑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을 만나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때요? 우리가 진짜 최선을 다하잖아요. 고객을 만나서 최선을 다하니 그분들이 그래요. 나도 한번 먹어볼게요. 그렇게 좋은 거면 나도 한번 비즈니스 해볼게요. 라고 회사와 소비자 간에 이 정보 전달을 통해서 결국은 소통하는 비즈니스죠.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결국은 비즈니스가 진행되어집니다. 나는요, 현재 정말 내 수입에 만족해요. 그리고 지금 본업에 충실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100세 시대입니다. 65세, 70세에 그만두시고 내 인생은 어디에서 보낼지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현재의 일이 정말 내 가정과 내 인생을 완전하게 책임져 줄까요? 누구나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이 100세 시대에 무엇인가 내가 행복한 삶, 시간으로부터 자유하고 사람으로부터 자유해지고 저는 왜 태어났는지를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고민을 좀 많이 나 왜 살지? 나 왜 태어났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 걸까? 근데 참 저희 큰아이는 어려서부터 저하고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자기는 사는 게 날마다 행복하대요. 그래서 자기의 인생 목표는 가늘고 길게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넌 정말 행복하니? 난 너무 행복해. 엄마 나는 그래서 굵고 짧은 게 아니라 가늘고 길게 살고 싶어요. 제가 진짜 부러웠어요. 자녀인데도. 저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 생각이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언제부터 맨하텍을 만나서 자산소득자가 되기 시작하면서 진짜 가늘고 길게 살아야 되겠다. 더 이상 돈 고민을 하지 않으니까 우리 자녀가 어렸을 때는 돈 고민들을 안 하잖아요. 다 부모의 몫이니까. 그러니 가늘고 길게 살아도 되는데 제가 속으로 그 아이에게 이렇게는 말을 못했거든요. 너가 정말 어른이 돼서도 돈 고민을 하고 진짜 그 생각을 유지할 수 있을까? 지금은 그 생각이 다 유지가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한 번 더 나은 삶을 통해서 플랜 B를 한번 알아보시고 이 100세 시대에 내 인생의 사다리가 어디에 있는지 정말 기뻐하는 삶으로 살 건지 정말 테이크하면서 너는 너고 나는 나야 이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주면서 더 주면서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런 비즈니스를 한번 알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 가까운 사람들이 반대예요. 제가 우리 집안에서 큰아버지 두 분이 계시고 저희 아버지가 막내 아들이셨거든요. 그러니 가장 막내딸인 거예요. 막 사촌들도 많고 친언니 친오빠도 정말 많잖아요. 가서 막 열심히 설명했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가씨, 인생 정말 저는 잘 살고 싶어요. 지금의 관계를 끝내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 아가씨도 좀 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제가 뒤돌아 나오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두 번 다시 언니한테는 정보 안 줄 거라고. 제품의 정보도 안 주고 사업의 정보도 안 줄 거라고 막 이렇게 진짜 지금까지 안 주고 있어요. 경찰 공무원인 오빠 올케 언니한테 딱 이야기 듣고 뭐 사이는 좋습니다. 참 못했죠. 그 언니가 자녀 셋 키우면서요. 이마트에 알바 나갔다는데 마음이 어찌나 속이 시원하든지. 참 사람이 이렇게 못됐어요. 그때 저도 정말 섭섭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언니 오빠한테 정말 열심히 살아줘서 너무너무 고맙다라고 이렇게 인사도 하게 되고 또 저한테도 열심히 살아줘서 정말 고맙다고 언니 오빠들이 이제는 저에게 어디 가서든지 제가 막내잖아요. 그러면 딱 보면 밥값 내가 낼게요. 언니 오빠들 오랜만에 모셨는데 제가 당연히 내야 되죠. 이런 인생으로 정말 변했거든요. 그러니 그 반대했었던 가족들이 어때요? 지금은? 너 참 잘 돼서 좋다.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잘 몰라서 오해하고 잘 몰라서 거절했었던 거였거든요. 알면 다 달라져요. 결국 초대해서 한번 우리가 아는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맨하테크 사업 너무 늦은 거 아니냐, 하려면 그 당시에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당시에 하셨으면 다 떠났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는 비포장 시대에서 비즈니스를 했잖아요. 돌 나오면 돌 치우고 바위 나오면 바위 치우고 혼자 삽질하고 도로 깔고 막 이런 시스템이 안정화가 되지 않을 때 비즈니스를 했습니다. 네트워크 비즈니스라고 누군가에게 전달할 때 정말 많은 오해도 받고요. 문도 안 열어주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그래 네트워크 하나쯤은 해야지 이런 시대를 정말 많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런 프레임도 많이 바뀌었고요. 지금은 글로벌 리더스 그룹에서 이 시스템이 안정화가 돼서 사장님들이 교재 3만 원만 샀을 뿐인데 모든 강의를 무료로 듣고 있잖아요. 처음에 초대되기 전에는 아유 무슨 강의 그까짓 거 뭐 있겠어 다단계에서 하는 거 이런 오해를 하고 왔지만 막상 강의를 들어보니까 강의 되게 괜찮네? 이렇게 좋은 강의인지 몰랐어요. 이런 이야기들도 참 많이 듣죠. 그리고 지금은 이 네트워크 업체에서 얼리어파 등에서 굉장히 되고 움직이는 유통의 판이 완전히 바뀌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유통의 판이 완전히 바뀌는 시대에 내가 아유 되겠어? 이런 부정적인 마음이 아니라 진짜 될 거야. 2년 동안, 4년 동안, 6년, 10년 동안 더 나은 인생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면 가세요. 한번 딱 나를 돌아보세요. 내가 2년 후, 5년 후, 10년 후에 진짜 더 나은 인생이 나를 기다릴 것 같아 하시면 다른 거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정말 그런 일이 있을까요?
평생을 여기 우체국 국장님 부부로 이렇게 와서 앉아 계시는데요. 우체국 국장님 될 때까지 얼마나 열심히 사셨겠어요. 안 물어봐도 뻔한 거예요. 저 삶이 어떠셨을지. 근데 남는 건 어때요? 퇴직 후에? 연금은 남겠다, 연금은. 그런데 퇴직 후에 찾아올 친구가 있을까요? 저희 큰오빠가 정말 저를 늘 이파리에서 시작하셔가지고 무궁화 이렇게 총경으로 은퇴하셨거든요. 그 오빠가 저는 진짜 자랑스러워요. 이파리에서 쉽지 않았는데 저를 늘 무궁화가 이파리 대하듯이 대하셨거든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 사장님들, 이 유통의 판이 바뀌는 시대에 한번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남다른 내 생각을 바꾸면 모든 우리 사장님들 이렇게 한번 손바닥 한번 펴보시겠어요? 손 주먹 쥐어보시겠어요? 주먹을 쥐고 있는데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에너지, 보이지 않는 나의 신이 여기에다 나한테 복을 주겠대요. 근데 내가 손을 꽉 쥐고 있으면 복이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절대 안 들어옵니다. 손을 쫙 한번 펴보세요. 복을 막 주겠대요. 이 축복, 이 에너지의 모든 축복을 주겠대요. 이때 우리가 손 피고 살고 마음 피고 살 때 축복의 에너지가 나한테 다 들어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다른 사람이 아닌 나부터 한번 이 해보지 않은 일이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될 거라는 이 믿음으로 2년, 4년, 5년 함께 보내신다면 모든 분들이 부자 되어 정말 성공한 리더로 살 수 있는 그 시간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